요즘은 권리 분석이 그렇게 중요시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워낙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권리 분석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인터넷에 보면 누구나 그냥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도 잘 되어 있고, 권리 분석만 옛날에는 막 몇 개월씩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계략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권리 분석에 대한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도 지금만 집중하면 권리 분석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마스터할 수 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깨끗한 상태에서 등기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출을 받든지 무슨 행위를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든지 가압류를 설정하든지 이런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정되면 그걸 어디다 공시합니까? 등기부에 공시하잖아요. 등기부에 공시하는데 그런 것이 등기가 됩니다. 우리가 맞소 기준 등기를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맞소가 항상 맞소되는 권리는 뭐냐면 돈과 관련된 권리들이에요. 돈과 관련된 권리들은 낙찰론에서 대부분 다 소멸합니다. 맞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해놨는데,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첫자를 따서 저담, 가압경 이렇게 했어요. 또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권은 맞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담, 가압경, 저당권과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것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제일 앞에 있어도 소멸하고 뒤에 있어도 소멸하는 것이죠. 항상 소멸되는 권리예요. 다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또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법정이상, 유치권. 요거는 뭐예요? 등기가 안 돼요. 유치권이 등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유치권 행사 중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써지고 막 X표 쳐지고 해골 봐가지고 그려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공시 방법입니다.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시하는, 공시 효과를 갖춰서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타인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등기를 대신하는 것이지 괜히 행패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법정이상권은 등기도 없고 그런 표시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로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가 이미 폐쇄되어 있습니다만은 예고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고 등기가 지금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등기에 옛날에 폐쇄되기 전에 등기해놓은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론에 들어가서는 제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투자 기법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등기에 대한 투자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실사례도 이렇게 소개할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맞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권리 분석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이제 다 됐잖아요. 맞소가 안 되는 거 세 가지: 법정이상권, 유치권, 예고 등기. 그 다음에 항상 맞소되는 거 저당, 가압, 경. 전세권은 본인이 배당 요구하거나 본인이 경매 신청하면 맞소 기준 권리가 돼가지고 배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삐딱한 친구들이 있어. 그건 뭐냐면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가처분, 판매 등기, 용익물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아까 소유권 이전 순위보전 가등기. 아까 항상 맞소되는 권리에 담보가등기라고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 이름도 엄청나게 길어. 근데 우리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로 대부분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가등기권자가 채권 신고를 했으면 이거는 담보가등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입찰해도 상관없고, 채권 신고나 권리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순위보전 가등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권리: 가처분, 판매 등기, 용익물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권,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죠. 요 5가지는 순위가 빠르면 무조건 인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위가, 그러니까 맞소 기준 등기보다 늦으면, 늦게 돼 있으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또 순위가 늦으면 우리가 또 마음대로 입찰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가지 정도, 11가지 정도, 이 정도만 숙지하고 있으면 경매 물건 입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권리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뭐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슨 뭐 저당권이 뭔지, 담보가등기가 뭔지 이걸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 돈 버는 방법만 알면 되는 것이지. 설정이 성립일이 언제고, 성립 요건이 뭐고, 뭐 이런 걸 우리가, 그것까지는 물론 다 알면 좋죠. 근데 그거 알면 또 엄청 어려운 일이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이제 실전에서 공부를 하면서 왜 그런가 궁금했을 때, 그때 공부할 수 있는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맞수 기준법을 한번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저담가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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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담가압경은 항상 맞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순위가 빠르면 인수되고, 순위가 늦으면 얘들은 맞수되는 애들. 가처분, 판매 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 순위 보전 가등기, 그 다음에 용익물권, 대항력인 임차인. 요 5가지는 순위가 빨리 맞수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으면 인수되고, 다음에 등기되어 있으면 소멸한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맞수 진짜 안 되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등기들이 요즘은 대부분 허수아비들이 많습니다. 그 허수아비인 것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유를 살 때 유효기간을 확인하잖아요. 그런 걸 확인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가처분 등기나 판매 등기, 뭐 용익물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 선순위 임차권 이런 것들은 부산에 배당 요구했다든지 아니면 이미 목적이 달성됐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무조건 선수준이라고 해서 또 어려워할 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권리분석 여러분들 실습을 해볼 건데요. 맞수 기준 등기에 대해서 찾아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